직원 수십 명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작은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NASA가 이 회사에서 핵심 소재를 직접 사갑니다. 미국의 경쟁 기업이 이 회사에서 제조 장비를 역수입합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의 소재 공급사로 이 회사를 지목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것은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구리보다 전류를 1000배 더 흘리고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꿈의 소재입니다. 지구상에서 이것을 상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의 2곳, 일본의 2곳, 그리고 한국의 단 1곳뿐입니다. 생산 속도는 경쟁사의 10배에서 100배. 가격은 절반. 성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서남. 2025년 9월 이 회사의 선재로 만든 핵융합 케이블이 스위스 로장공대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91kA의 초고 전류, 미터당 100톤의 전자기력, 1300회 이상의 반복 실험, 성능 저하 제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학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 수천억 원을 들여 쌓아올린 기술의 벽을 경기도 안성의 작은 벤처기업이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리고 왜 지금 AI 시대의 전력 위기와 핵융합이라는 인류의 꿈 한가운데에 이 기업이 서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에 의해서였습니다. 수온을 절대영도 가까이로 냉각하자 전기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실제로 활용하기까지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의 초전도체는 섭씨 영하 269도, 절대온도 4켈빈이라는 극저온에서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액체 헬륨으로 냉각해야 했고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연구실의 실험 대상일 뿐 산업 현장에 꺼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은 1986년에 찾아왔습니다. IBM 취리히 연구소의 밀러와 베드노르츠가 세라믹, 산화물에서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고온 초전도체의 발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온은 여전히 영하 196도 이하이지만 핵심은 냉매를 액체 헬륨 대신 훨씬 값싸고 구하기 쉬운 액체 질소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냉각 비용이 수십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초전도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이 비로소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이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은 AMSC와 슈퍼파워를 중심으로, 일본은 스미토모와 후지쿠라를 중심으로 고온 초전도 선제의 상업 생산 기술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1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는 은을 사용하여 비싸고 자기장에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세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금속 기판 위에 세라믹 초전도 물질을 나노미터 두께의 방막으로 증착하는 방식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속 테이프 위에 초전도 물질을 원자 단위로 정렬시키며 쌓아 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AMSC는 MOD, 금속 유기분해법을 개발했고 일본의 후지쿠라는 IBAD, 이온빔 보조 증착법을 확립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천억 원의 투자가 만들어낸 기술 장벽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이 분야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특허와 기술 혜자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초전도 선제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초전도 선제를 필요로 할 때는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전략 물자로 분류하여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 자립에 있어 초전도 선제는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한국에서도 초전도 연구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초전도를 연구하던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인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20년 넘게 이 분야의 기초 연구를 쌓아왔습니다. 실험실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연구가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은 2004년 11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 서남이 설립되었습니다. 서울대 초전도 연구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 창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미국의 MOD 방식을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특허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IBAD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서남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서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이름은 RC-DR입니다. 반응성, 공증발 증착- 반응 기술.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각자의 방식을 확립한 분야에서 서남은 제3의 길을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기존 기술을 압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전도 선제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초전도층 증착 속도.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PLD와 MOCVD 방식은 초당 약 10나노미터입니다. 일본이 주로 사용하는 MOD 방식은 초당 약 1나노미터입니다. 서남의 RC-DR은 초당 100나노미터 이상입니다. 경쟁사 대비 최소 10배, 최대 100배 빠른 속도로 초전도 물질을 증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서남의 선제가 경쟁사 대비 최대 10배 빠른 생산 속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생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전도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으로 나가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선제라도 소량만 만들 수 있다면 상업적 가치가 없습니다. 서남은 이 문제를 기술 자체의 특성으로 해결한 겁니다. 빠른 속도, 높은 성능, 낮은 비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초전도 선제 분야에서 일종의 불가능의 삼각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서남은 그 삼각형을 깨뜨렸습니다. 성능은 600ACM 이상의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경쟁사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완성한 것과 그 기술로 생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서남이 직면한 가장 잔인한 역설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 그 기술을 살 시장이 아직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전도 선제는 꿈의 소재라고 불려왔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말 그대로 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을 실제로 깔겠다는 전력회사도 초전도 자석으로 행용함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시장이 없는 상황. 연구자가 창업자로 변신한 뒤 겪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입니다.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2010년대 중반 서남의 연간 매출은 수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도 회사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시점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술을 기존의 대기업에 넘기거나 해외 기업에 라이선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남의 연구진은 한 가지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폭증하며 행용압이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초전도 선제 수요는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년 뒤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인지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기술의 벽은 하나씩 무너져갔습니다. IBAD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전도 선제, 제조 장비 자체를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2021년 12월 서남은 미국의 METOX 테크놀로지즈에 57억 원 규모의 IBAD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숫자는 당시 서남 연간 매출의 400%를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미국의 초전도 기업에 핵심 제조 장비를 역수출한 것입니다. 초전도 선제를 만드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초전도 선제를 만드는 장비까지 만들어 파는 기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서남의 이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입니다. NASA가 차세대 항공기 모터 개발을 위해 서남의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스템을 통한 공식 구매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기관이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의 벤처기업에서 핵심 소재를 조달한 것입니다. 이 매출은 서남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했습니다. NASA라는 이름은 서남의 기술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증서가 되었습니다. NASA가 서남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절반의 가격에 더 빠른 납기로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남의 연구진이 예견했던 그 시대가 마침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AI 혁명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력 위기입니다. 챗GPT 한 번의 질문에 소비되는 전력은 구글 검색의 약 10배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1000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만 해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6,175메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기존 전력 인프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심에 대규모 변전소를 새로 짓기 어렵고 지하 터널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구리 케이블은 보낼 수 있는 전력량에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초전도 케이블이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굵기로 구리 대비 5배에서 10배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으니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전력 공급 용량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전력, LS전선, LS일렉트릭이 데이터 센터용 초전도 전력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데이터 센터에 초전도 전력 기술을 상용 적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전력이 기술 검증과 정책 조율을, LS전선이 초전도 케이블 설계와 제조를, LS일렉트릭이 초전도 한류기와 전력기기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 원재료인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를 공급하는 곳이 서남입니다. 국내 유일의 공급사입니다. 이미 실적도 있습니다. 2019년 서남은 한국전력, LS전선과 함께 세계 최초로 23kV급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신갈 변전소와 흥덕 변전소 사이에 실제로 설치되어 전력을 송전하고 있는 초전도 케이블의 핵심 소재가 서남의 선재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는 서남이 대응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핵융합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하는 기술. 바닷물에서 연료를 추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제로이며 방사성 폐기물도 기존 원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상 무한한 청정 에너지. 핵융합이 실현되려면 1억 도가 넘는 플라스마를 가두어야 합니다. 그 플라스마를 가두는 것이 초전도 자석이고 초전도 자석의 핵심 소재가 바로 초전도 선재입니다. 2025년 2월 서남은 영국 원자력청 UKAEA가 주관하는 STP 핵융합로 개발 프로그램의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 공급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STP는 영국이 추진하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초전도 기업들이 경쟁한 이 선정 과정에서 서남이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과 함께 최종 공급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8년에서 2032년 사이에 본격적인 발주와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3mm 기준으로 약 9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선재가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한승용 교수, 연구팀과 서남이 함께 개발한 무절연 고온 초전도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초전도 자석의 크기를 5분의 1로 줄이는 혁신입니다. 핵융합 발전소의 소형화와 건설 비용 절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대-UKAEA 공동연구는 1단계 100만 파운드 규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2단계 360만 파운드 규모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영국이 자국의 핵융합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과 소재를 이 규모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남의 기술 수준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차세대 교통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시속 1200km의 하이퍼 튜브. 진공 튜브 안에서 초전도 자석으로 열차를 부상시켜 달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서남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2015년부터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리니어 모터 시스템의 선재를 공급해왔으며 하이퍼 튜브 국제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초전도 모터를 활용한 선박 전기 추진 시스템입니다. 기존 구리코일 모터 대비 크기는 5분의 1로 줄이면서 같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초전도 모터는 공간이 제한된 선박에서 특히 혁신적입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전기 추진 전함용으로 초전도 모터 기술을 개발해온 분야에서 고온 초전도 선재의 품질이 모터 성능을 결정합니다. 한국 정부도 메가와트급 초전도 모터 기술 개발을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서남의 선재는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전혁명, 핵융합, 차세대 교통, 그리고 선박 추진. 이 네 가지 분야는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됩니다. 모두 고온 초전도 선재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모든 분야의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서남단 한 곳뿐입니다. 이제 세계가 서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원자력청의 선정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UKAEA는 전 세계 초전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성능, 신뢰성,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 공급 안정성.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행용 함로에 들어가는 초전도 자석은 민간 전력망에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극저온, 초고자기장, 극심한 전자기력을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서남의 선재가 이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 기업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극한 환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NASA의 직접 구매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서 소재를 조달한다는 것은 그 소재가 자국 제품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공식적 판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NASA는 기술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품질과 효율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의 METOX 테크놀로지즈의 핵심 제조 장비를 역수출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전도 선재를 만드는 나라에서 그 장비를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 서남이 단순한 소재 기업을 넘어 제조기술 자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일랜드의 슈퍼노드 프로젝트와의 협력도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 에너지를 EU 전역에 공급하기 위한 초전도 장거리 송전망 프로젝트에 서남이 LS 전선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450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에너지를 유럽 전역에 전달하겠다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핵심에도 초전도 케이블이 있고 그 초전도 케이블의 원재료로 서남의 선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초전도 선재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8억 4천만 달러에서 2034년 21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10.82%.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 핵융합 상용화 추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이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 모두에 서남이 걸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쟁 구도입니다. 미국의 AMSC는 풍력 발전과 군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미토모는 전력 케이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신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전략입니다. 반면 서남은 기업 규모로는 이들보다 훨씬 작지만 기술의 적용 범위에서는 오히려 더 넓습니다. 송전, 핵융합, 교통, 선박 추진까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서남의 RC-DR 기술이 범용성과 대량 생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남이 한국전력의 초전도 케이블용 선재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이루어낸 성과. 일본이 전략 물자로 분류하여 수출을 통제하던 초전도 소재의 100% 국산화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소재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초전도 분야에서도 핵심 소재의 공급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서남은 이 의존 구조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사업적 성과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일입니다. 현재 서남은 약 80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16개의 정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직원 수 수십 명의 작은 기업이 이루어낸 성과치고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제 서남이 걸어온 길과 서 있는 자리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초전도 기술은 1911년 발견된 이후 100년 넘게 꿈의 기술이라 불려왔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지금 인류가 서 있습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가 현실적 병목이 되었고 핵융합이 상용 발전소 건설 단계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 전력망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전도 선재에 대한 수요가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남이 서 있습니다. 20년간 적자와 무관심 속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 마침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그랬고 현대중공업이 조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시작하고 남들이 관심을 끊었을 때 버티고 남들이 따라오려 할 때는 이미 넘을 수 없는 기술의 해자를 파놓는 전략. 서남이 지금 초전도 선재라는 분야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서남 앞에 놓인 과제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의 확대, 생산 설비의 증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세계 톱3 기업이라는 기술적 위상과 벤처기업이라는 규모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서남이 풀어야 할 다음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술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NASA가 인증했고
영국 원자력청이 선택했으며 미국의 경쟁사가 서남의 장비를 사갔습니다. 전 세계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률은 평균 815%, 연간 발전량 약 29조 킬로와트시 기준으로 이 손실량만 줄여도 일본 전체 연간 사용량에 맞먹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전선의 저항 때문에 열로 변환되어 공중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은 이 낭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의 핵심 소재를 세계에서 단 5곳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2곳, 일본의 2곳, 한국의 1곳, 그리고 그 1곳, 경기도 안성의 작은 벤처기업이 성능에서는 동등하거나 앞서고 생산 속도에서는 10배 빠르며 가격에서는 절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제로인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20년에는 무수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벽, 시장의 부재, 자금의 고갈, 세상의 무관심. 그 모든 저항을 견뎌낸 끝에 서남은 지금 인류 에너지 미래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낸 헌신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서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초전도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작은 기업의 다음 장이 어떻게 쓰여질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